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새해 첫 손님으로 초청하면서 한중 관계 재정립을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대만은 한중 간 거래설을 제기하며 한중 관계 진전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 첫 방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중국. 중국 외교에서 해외 정상의 방중이 1월에 이루어질 경우 양국 관계가 전환 국면에 들어서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9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에 중국을 찾아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의 중국 외교의 우선순위와 대외 방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韩国当然是可以和美国结盟，但是韩美同盟显然不能用来针对中国。那么最后还取决于这个实实在在的合作能不能持续。 반면 대만은 한국의 대중 접근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이 한국의 4가지 요구와 4가지 약속을 제시했다는 정보기관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과 주한미군 임무 확대 반대 등이 거론됐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李在明在还没有到中国来访问之前，他接受央视的访问，放出这么一个强烈的讯号，也就是他铁定要改善跟中国的关系。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단순 복원을 넘어 안정적 관리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경쟁과 대만 문제, 중일 갈등이 겹친 상황에서 한국을 영내 안정축으로 묶어두려는 전략적 계산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인 CCTV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이번 방중에선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거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새해 첫 국빈 방문 일정으로 중국을 찾을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중앙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현안 중 하나인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수교 당시 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거의 안미 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고정된 논리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지만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이 이익이 되는 지점을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 관리 원칙으로 실사구시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 관계를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오해들 또는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 또는 없애고 한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발전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하는.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는 AI와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을 꼽았는데 특히 한중 정상의 만남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 당시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직접 만나보니 든든한 이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뛰어나고 시야가 넓은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과거 항일운동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침략하거나 학살하는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이 대통령은 붉은색 바탕의 친필로 중국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빈다며 새해 인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중국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중 정상회담을 갔는데요. 두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이 현재 시간으로 5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미국 법정에 설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방중 이틀차를 맞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고 중국도 첫
새해 손님맞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걸 차치하고서라도 새해 첫 순방과 손님맞이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한중 간의 관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을 때 11년 만에 다시 국빈 방문을 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 말은 그동안 냉랭한 관계였던 한중 관계가 정상 간에 어떤 숨통이 트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데는 이재명 정부와 뜻을 같이 한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발언이었다고 그 당시에 이제 해석이 되었고 예. 이번에 2026년 첫 외국 수반의 중국 방문으로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됐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방문 첫 순방 외교의 첫 방문지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반대 중국 입장에서도 생각한다면 그 많은 해외 정상 중에 한국 대통령이 2020년 첫 국빈 방문을 한다는 것, 이것은 중국이 한국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이제 곧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국에서는 국빈 자격 공식 환영식을 열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할 예정인데 또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해지고요. 일단은 앞서서 공항에서부터 중국의 장관급 인사가 마중을 나왔잖아요. 예. 이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대우, 좀 극진한 대접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을 할 때는 한반도에서 북한과 미국이 완전 파괴, 트럼프 대통령 늙은 늑다리라고 서로 부르면서 또 북한이 계속해서 화성, ICBM을 시험 발사할 때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을 했지만 일정 조율에 많이 실패해서 혼밥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한중 관계에 실질적인 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경주 에이펙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그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피력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경제인 회의에서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병난로 얘기를 했지만 당시 경주 에이펙 회담에서도 양 국민의 근본 이익을 살릴 수 있는 한중 관계 복원과 발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룰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협력부터 이루겠다는 점진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그때 느껴졌고요. 국민이 양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 시진핑 주석과 나의 공통점은 지방에서부터 인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성장한 정치 지도자다. 따라서 이 전 국민이 양국의 전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중 관계 보훈과 발전에 힘쓰자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가 없다고 얘기했고 한국이 지역 평화에 더 많은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 중국도 여기에 힘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입장을 조율할 것인가가 먼저 기대가 되고 거기에 나가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글로벌 전략, 그 파장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어떤 교집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도 논의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만남을 갖고 두 정상이 2개월 만에 다시 만남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 만큼 이제 이번에는 한반도 어떤 평화 문제 등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심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수님 모실 때 어떤 내용들이 테이블에 좀 올 거라 예상되세요? 일단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제 명확한 메시지를 미측에 전달했습니다. 예. 한국은 미국 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반대하지 않는다. 한국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 메시지는
미북 간의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평화를 위해서 큰 대화가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미 견제 전략 차원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생산적이지가 않다. 북한과 미국이 당사자로서 허심탄회하고 생산적인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중국도 지지를 해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한국 측이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역대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이런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고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 했을 때 중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주체 사상에 기반한 북한은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돼 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막상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억하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시리즈로 일어났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가 일어날 것 같은데 네. 과연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대동하고 천안문 열병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미 앞으로 미북 간의 정상 간 협상과 대화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상 간의 입장을 교환했을 것이고 중국 시진핑 정부도 중국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텐데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그 맥락에서도 그동안 교착되고 악화됐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라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이야기들, 그 내용들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 앞서 교착 상태인 북한과의 관계에 시진핑 주석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있고 또 이를 계기로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이런 점이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피해갈 수 없는 의제라고 봅니다. 중국 측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예.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중국 정부가 한국에 전달했다는 이 언론 보도도 결국에 가서는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일이 어떻게 공조하느냐 여기에 그 한반도에서의 그런 군사 균형과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중국에게도 직접적인 이제 군사적 안보적인 의제이기 때문에 북한 얘기를 양국 정상이 피해가는 것은 사실 정상회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 한국의 입장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중국이 한미 안보 협력, 경제 협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에이펙 경주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강조한 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한중 경제 협력이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중국이 한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한국이 이제 완제품을 국제 시장에 내놓는 그런 식의 수직적 분업은 시대가 끝났다. 새로운 경제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것이 한중 정상 간의 깊이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했죠. 한국 핵 잠수함 추진과 핵 원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것이 한미 간의 팩트시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왜 중국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가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2016년 한한령이 시작된 계기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허용한 거에 대한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소위 산불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추가 배치가 없다. 사드의 한반도.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지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불은 현재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안미 협력이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성공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시작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비록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엔진만 원자로지만 만약에 거기에 미국이 핵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고 그것을 한국이 용인한다면 미국의 핵 미사일이 중국 근해까지 포진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3불 중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 수준으로 가는 것에 한국이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 때의 3불 정책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설에 대해서 중국 측이 격렬한 반대라든지 비난 성명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설이라는 것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도 봤지만 쉽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업이 아닙니다. 예. 필리 조선소는 아직 그런 역량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한국을 몰아붙이게 된다면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패권 경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이 네. 영영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설에 대해서는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그리고 비난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은 설득의 그런 단계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의 국력과 위상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예. 미국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한국을 배제하고는 미국의 제조 부활이라든지 미국의 군사 선박, 전함, 잠수함 건조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이번에 나온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NSS를 보면은 한국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번에 국가안보 전략에서 북한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는데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선진화한 국가들이 각자 지역에서 집단 방어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은 능력 있는 국가를 언급했고 아틀라스처럼 미국이 세계 질서를 혼자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 얘기하면서 제1도련, 일본 구슈 남단과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 어디에서든지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 글로벌 안보 전략의 핵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뒷배에서 한국이 한반도 안보에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어디까지 몰아붙이거나 소외시킬 수가 없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비난 입장만을 고수한다면은 이 주춧돌 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이 미국 쪽으로 가거나 중국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도 중국으로서도 패권 경쟁에서 정말 크나큰 손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단순히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제 이렇게 취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상황인 거네요. 예전같이 이제 그렇죠. 중국이 항상 한국을 압박할 때 한 얘기는 불장난을 하지 말라, 불장난하다 타 죽는다 이런 경고를 내세웠고 당연히 다자주의를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이 아무리 미국과 가깝게 지내려고 해도 지정학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이 태평양 반대쪽으로 이사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오는 시진핑 정부의 언사를 보면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미국이 한국과 같은 미국 협력 국가를 관세 폭탄이라든지 군사비 증액 요구라든지 해서 몰아붙이고 있지만 여기서 한국이 중국 편으로 경사될 것을 당연시할 수는 없다. 중국도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야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주말 사이에 뜨거운 국제 이슈가 됐었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국의 공습의 명분, 거대 밀매 조직 소탕한 거대 마약 밀매 조직을 소탕한 거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그 조직의 수장이 마두로 대통령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원유 최대 수출국이어서 어떤 에너지 패권 등을 얻고 중국을 견제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모두 다 정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베네수엘라에 들어간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안보 위협을 하기 때문도 있지만 마약 문제는 항상 모든 패권 국가가 가장 경계하는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국의 몰락은 내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그걸 잘 얘기하고 있죠. 청나라의 몰락이 아편으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도 마약 단속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이런 역사적 교훈이 있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마약 복용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11만 명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협상을 할 때도 펜타닐 단속을 강조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코카인, 다른 마약류의 불법 수출의 근원이 바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안보적인 이슈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축출에 나설 이유도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대해서 원유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네수엘라가 계속 중국에 대해서 원유 수출을 한다면 가장 큰 수입 국가로서 중국에 대해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진다고 해도 중국이 버틸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버틸 수 있는 거는 원유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베네수엘라에서 들어오고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55%에서 80%가 중국으로 흘러갑니다. 그걸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러시아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대중 원유 수출도 끊어야 되고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서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인도와 중국에 값싼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의 숨통을 쥐려는 조아들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세는 중국이 뒤에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을 합니다. 현재 마약 밀매, 또 돈 세탁 같은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인데 수감 전에 찍힌 영상을 좀 보니까 마두로가 나름의 어떤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법정에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재판 시작하기 전하고 재판 시작했을 때 피고인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사실 크리스마스 때는 대대적인 이제 축하 행사를 하면서 나 여기 있으니까 미국인들이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런 호언 담당을 했죠. 근데 정말 잡아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체포 그리고 이런 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례가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 때 마약 밀레의 총책으로 미국이 현상금까지 걸었던 노리에가 미국의 노리에가 파나마 방위군 총사령관을 파나마에 들어가서 체포해서 마이애미 법정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리에가 사령관의 변호인단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판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이 외교관계에서 타국의 정부 수반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리에가 사령관이 내가 파나마의 실권자인데 그래서 미국은 면책 특권을 줘야 된다.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불법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 재판은 원칙상으로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법원이 이 두 가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미국은 커 프리즈비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떻게 법정에 오게 되었는지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 피고인이 제 발로 걸어서 법정에 왔든지 예. 납치돼서 끌려왔든지 법정에 들어오면 재판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각했고 두 번째 국가원수 면책권에 대해서는 노리에가 당신이 파나마의 실권자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아니니까 정부 수반이 아니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마두로 대통령 어떻게 되냐? 대통령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 1기, 바이든 행정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2기 때부터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면책특권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마두로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재판에서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마두로 체포 사태를 두고서 독재자 축출을 환영한다 또는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한다. 국제사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태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잖아요. 어떤 결과 예상하세요?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1979년, 80년 파나마 사태 때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보리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것은 과연 이 정치적인 불안정이 확대되느냐가 미국한테는 중요한 것이지 이 국제법 위반 준수 문제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이슈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일본 시간으로 어제 전화통화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일 정상이 중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걸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NHK는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을 고려해 지역 정세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조기 미국 방문도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관측됐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내년 초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지지 확보에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 3월 중으로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4월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미일 양국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백악관 역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And I believe that we feel very strongly that we can continue with our strong, firm partnership and alliance with Japan and do so in a way that continues to allow us to find productive ways to work together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Chinese government. 일본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발언을 철회하라는 중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맞서는 전략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中国は国防費を継続的に高い水準で増加をさせ、十分な透明性を欠いたまま核ミサイル戦力を含む軍事力を広範かつ急速に増強させている。 다만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항공모함으로 무력 시위를 한 데 이어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 다카이치 내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일본행 비자 신청 건수를 기존의 60% 수준까지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